열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냥 공연 알림이가 됐어요. 예, 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은 공연 알림이로서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공연을 선정하고 미리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공연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마가 시작돼서 네.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요? 오늘은 좀 뜨거운 공연을 하나 소개하려고 작품을 찾아갖고 왔어요. 네. 그렇다고 뭐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 아니고요. 아주 뜨거운 불을 소재로 삼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 한 편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뮤지컬 멸화군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멸화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멸화군? 예. 약간 좀 불을 없애버린다? 정확합니다. 네. 예, 직관적이신데 정확하고요. 그 약간 사극 같은 제목의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그 느낌 그대로의 공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관 이야기. 네. 우리 군대 할 때 군자 쓰는 그거. 네, 그렇죠. 불을 끄는 불을 멸한다. 예. 그게 소방관이구나. 예. 근데 왜 멸화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거 설명해 드리려면은 네. 조금 설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공연 제목이 이제 어감상도 뭐 뮤지컬 소방관 이거보다는 뮤지컬 멸화군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예. 그건 있네요. 왠지 드라마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근데 막상 또 뮤지컬 소방관이 있었으면 그게 또 어울릴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멸화군입니다. 설정은 이 작품 그 세조 13년에 있었던 그 대화제에 관해서 이게 조선시대가 배경이군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그 한 줄 정도에 되는 짧은 기록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화제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조직인 금화군이라는 조직에서 네. 개편된 이제 국가 소방 조직 멸화군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이거든요. 예. 역사 속에서는 그 멸화군이라는 조직이 정원 50명으로 그 24시간 동안 화재 감시 그리고 네. 뭐 예방 네.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담당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뮤지컬 멸화군은 이제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던 시대에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그 의문의 연쇄 방화범이 있었대요. 연쇄 방화범을 추적하는 멸화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작품 안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이제 본인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에 잘 섞어놔서 굳이 이제 장르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보자면 뮤지컬 멸화군 여기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극 범죄 추적 드라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네. 혹시 야간 통행 금지 아세요? 저요? 네. 알죠. 네. 그럴 나이시구나. 네. 갑자기 왜? 왜냐면은 그 조선시대 네. 다 초가집에 나무로 된 집들, 기와집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밤에 야간 통행 금지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도 한 곳에 불이 붙으면 계속 옆으로 연쇄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불을 끄는 방법은 이런 이제 금화군 같은 네. 이런 부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네. 옆집을 막 허무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공연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금화군에서 멸화군으로 바꾼 것도 이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대화제를 보고 어떤 작심을 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게 이따가 나오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물을 끓여다가 불 끄기도 어렵고 얼마나 불 끄기 어려웠겠어요. 예. 뭐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당시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화재를 진압할 때 네. 굉장히 다급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뮤지컬 안에서 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연의 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렇죠. 이런 것에 있는데 예. 사실 뭐 역사 속에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었던 아까 그 대화제에 대한 기록이 길게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뭐 고증을 해서 만든 장면들은 아닐 텐데 네.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좀 있어야 그렇죠. 그게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이 공연만의 어떤 연출이 필요했을 텐데 이 연출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은 것은 영상입니다. 아 근데 뭐 불이 이렇게 옆에서 폭폭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약간 서커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화학도 아니고 폭폭은 너무 상황이. 네, 근데 영상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영화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매체도 많고요. 예. 영화만큼 실제 장면처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공연장에서 영화관도 아니고 네. 이제 공연은 실제 배우들이 이 공연장에서 쓰는 영상과 잘 어우러져야지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작품의 무대와 영상의 조화는 무대와 영상 그리고 이제 배우들과의 조화는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리얼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표현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 공연이 이번 공연이 올라간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예. 공연 보신 분들의 후기 중에서 이 영상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배우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영상을 그렇죠. 거기에 입혔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 리허설 시간을 꽤 많이 가졌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활용한 공연 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미스 사이공의 헬기 장면이 있고 아, 맞아요. 레미제라블도 원래 초연되었었던 작품 말고 이제 영상을 쓰는 작품으로 좀 한번 바뀌었거든요. 예. 이 장발장이 그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데스노트라는 작품도 네. 영상 미학이 대단했던 작품이고 근데 이게 모두 다 좀 대극장에서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대학로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공연장에서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특히 뮤지컬은 이제 노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음악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패턴 영상에 나오면서 화려하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아주 밀도 있게 드라마랑 어울려지는 영상으로 그리고 그 화제 장면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연장이 크기가 얼마나? 원래는 초연되었을 때는 300석 정도 공장에서 했다가 네. 이번에는 600석 이상의 그러면은 공연장으로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있어 보이겠네요. 스케일이 좀 더 예.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면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공연장에서 그냥 뒤에 화면에다가 영상 그냥 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연습 과정을 생각하면 영상 큐를 주시는 그 오퍼레이터랑 네. 배우들이랑 이 동선이나 이런 음악 같은 거 이걸 카운트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1, 2, 3, 4 여기서 영상 나오고 막 이런 그럼 영상이 나온다고 믿고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합이 잘 맞았을 때 오는 쾌감과 공연장에서 봤을 때 이 어떤 그 현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영화랑 다르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까지 전부 다 맞춰가면서 그 얼마나 그 연습할 때 힘들겠어요. 오퍼레이터 분들 네. 저 이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면 저 객석 뒤에 이 엔지니어석에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거 자기가 네. 한번 카운트 잘못 맞춰서 실수하면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날 공연 끝난 다음에 배우들한테 또 사과하고 뭐 배우들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얘기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리허설 과정을 많이 거치죠. 그럼 그거 예.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지 예. 사실 음악 들어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음악 속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첫 번째 곡 뮤지컬 멸하군의 그 멸하군이라는 넘버예요. 제목과 같은 넘버인데요. 네. 멸하군 이 조직의 어떤 사명감이 돋보이는 작품 넘버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군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후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들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매일 자신을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입고 있는 각자의 그 멸하복을 벗고 싶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만 한다. 예! 자, 종루가 울렸다. 멸하군은 일가간의 화재 현장으로 당도하라. 예! 우리는 누구인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사들. 하!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너희들은 그것부터 파악해. 하! 명예를 지켜내며 불과의 승리를 만든다. 후하! 두려움을
꿈을 버려라. 내 명령이 곧 힘이 되리라. 멸하군 새롭게 태어나리. 지난 날의 자신을 잊어라. 멸하군 이것만 기억해라. 희생이 곧 멸하군의 사명. 안녕하십니까? 뭔가 신임 멸하군 천수입니다. 여기 합격증. 일조 가서 물통 가지고 온다. 예. 신입의 임무는 단 하나. 화제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저 종루를 울려야만 한다. 넌 선임들의 다음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 저 물통을 짊어지고 종루 위로 올라간다. 만약 도달하지 못할 시엔 해임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조. 예, 대장. 화재 현장으로 당도하였다면 그 다음부턴 곧바로 불과의 전쟁이다. 각자 멸화 장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끈다. 예. 생각은 사치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라. 하. 불에 맞서 싸우는 자 뜨거운 화염을 견뎌내야 해. 하. 정신을 집중하고 혼란 속에도 침착하라. 그 느낌을 기억해라. 이 본능이 곧 답이 되리라. 멸하군 타오르는 불의 전사. 뜨거운 불을 품고 다시 태어나. 멸하군 자신을 깨워라. 불멸의 힘 피워내리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훈련 이어나가고 넌 자격미달로 해임을 명한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이 진짜 화재 현장이었다면 너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곳에 무능한 군사 따윈 필요 없으니 돌아가. 자, 해보거라. 나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나 약보고 무시하네. 약해 보여도 전혀 상관없어.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나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 마지막까지 버텨낸다. 각자의 책임을 다해 절대 죽지 않는다. 절망의 끝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이 되리라. 멸하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나의 자신을 불의 전사 되리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불에 맞서 승리하리라. 희생은 이제 우리의 사명. 뮤지컬 멸화군 가운데 동명의 넘버죠. 멸화군 들어봤는데요. 아유, 저 이거 지금 노래 들으면서요. 예.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대장하면 딱 좋다. 아 저요? 네. 제가 키가 키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제가 불을 끄기에는 체격 조건 목소리만 하면 할 수 있죠.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딱 어울릴 것 같았어요. 당장 불을 끄거라. 막 이런 거. 그래, 그거요.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실제로는 불 꺼 이렇게 되긴 할 텐데 예. 공연은 뭐 그리고 무대 말씀하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저런 목소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네, 그 매체에서 들리는 느낌보다 실제 공연장에서 들으면 연극도 그렇고 특히 연극은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중요해서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그래서 TV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은 배우가 네. 잘 모르는 배우가 나오면 이분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연극 무대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성이 다르잖아요. 네. 복식 호흡하고 네. 쩌렁쩌렁 울리고. 네, 예전같이 무슨 뭐 TV 나와서 갑자기 뮤지컬 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배우들 별로 없거든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어떡하지 이거 하나 따놔야 되나? 자, 예. 우리가 아직 스토리를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줄거리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맨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좀 길어지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세조 13년 네. 이제 한양 도성에서 전대미문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에 뭐 대단한 그 소방의 기능이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이제 불길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백성들은 막 혼비백산이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금화 대장이었던 방금 노래 들으셨을 때 그 리드했었던 네. 그 중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인물도 이런 화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네. 결국 수많은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림은 대화제로 동료도 잃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대화제 때문에 형을 잃은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 이 캐릭터는 또 천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난 연화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들이 각각 이 대화제 때문에 큰 사고를 겪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견뎌가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이 중림이라는 캐릭터는 금화군을 멸화군으로 개편하게 되고 예. 연화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이 백성들을 살피면서 헌신의 삶을 살고 아까 그 천수라는 인물, 형을 네. 잃었다는 천수라는 인물은 신입 멸화군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신입 멸화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캐릭터가 각자 다시는 이런 화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무차별적으로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연쇄 방화범한테 쪽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막 찾아 나섰는데 이 중림과 천수가 찾아 나서서 만난 인물이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복잡하게 펼쳐지게 되고 결국 어떤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네. 이걸 그리고 있는 뮤지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화제 이 드라마가 점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복선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범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제가 아까 미스터리 추적 조선시대 이런 거.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르. 이 장르물처럼 공연을 보다가 이게 드라마에 쭉 빠지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무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미학이랑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랑 합쳐지는 걸 보게 되면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감동을 받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창작 과정이 어땠어요? 제가 창작 작품을 갖고 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것도 비슷한 과정을 겪긴 했거든요. 네. 2017년에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에서 30분짜리 리딩 공연으로 시작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네. 지금은 1막 2막이 나눠져 있는 2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을 2019년에 시작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서 작품 개발을 시작했고 예. 그 이후에 2020년에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후보로 2차례 쇼케이스를 벌인 다음에 예. 21년에 공연을 초연이 돼요. 근데 이때가 아이고, 이제 또 코로나가 한창인 예. 이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석이 조금 넘는 공연장에서 시작했다가 당시에 이제 영상 미학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거 좀 더 스킬 큰 데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600석이 넘는 대학로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공연장 중에 하나인 유니플렉스 1관이라는 공연장에서 지금 현재 공연 중인 거죠. 창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제일 모범적인 뭐 일종의 이제 표본이 되는 코스를 그렇죠. 쭉 밟아가지고 올라온 거네요. 이 코스를 밟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된 공연들이 레드북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도 있고 네네. 이런 작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지금 뭐 중간 단계. 작품성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게다가 영상 미학이나 뭐 이런 것들 작은 극장인데도 불구하고 큰 돈의 가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엄청난 기록이 있다면서요? 예. 이거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기록인데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 초연이 됐었는데 네. 이 작품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 공연된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재관람 횟수가 많았던 작품이 멸화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예. 한 명이 한 작품을 가장 많이 본 86번을 보신 관객분이 계셨던 작품이에요. 아니, 이게 한번 공연 관람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66,000원 정도 됐었는데 여든 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와. 그냥 혼자 얘기하기로는 이 작품 제작했던 제작자 이후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을 쓰신 분이 이 관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만큼 중독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특수관계인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와, 작품이 좋아서 이 어떻게 작품을 86번을 볼 수 있습니까? 한 공연이 작품을. 100회가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요즘에는 그 마니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깊게 파는 이런 성향의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런 분들 흔히 볼 수 있는데 86번은 보통 기록이 아니어서 이 제작사 화제가 됐겠어요. 공연계에서도. 대단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이 86번 말고 네. 직접 만나보신 분 없어요? 공연 많이 보신 분 중에?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보죠. 저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예, 있어서 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좋아하시면 뭐 30번, 40번은 뭐 기본이신데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조금만 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공연을 또 홍보하는 홍보 대사의 역할도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 네. 그 감사한 마음 담아가지고 마지막 음악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아마 이 멸하군을 가장 많이 보신 분도 이 중림이라는 아까 그 캐릭터도 있지만 네. 형을 잃은 천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린 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인 멸하군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성장 캐릭터의 역할을 해요. 아마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분들의 그 좀 나날이 발전되는 어떤 그 나날이 좀 더 그 서사가 생기는 것 같은 이 캐릭터를 보고 몇 번씩 그 반복 관람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천수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타올라라는 곡을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왔는데 타올라라는 곡 그 약간 가슴 벅찬 느낌이 나는 곡이거든요. 네. 뭐 공연의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을 수 있어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벅차오를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밤 네. 타올라라. 네, 이 밤 장마도 이겨낼 만큼 타올라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음만.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멸화군 가운데 타올라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희망은 아무런 소용없어. 어차피 다 버려 죄가 되어 사라져. 난 이런 걸 원한 적 없는데 혼자만의 착각이었던가. 하나뿐인 소중한 나의 믿음이 타올라 사라져가네. 난 아직 모르겠어. 이해가 되지 않아.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누군가의 한순간 선택으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아무런 소용없이 모두 무너져 타올라 터져가네. 절망이 내게 다가와 다 포기하라 하네. 빛을 잃고 헤매이는 날 시험에 아직 내겐 해야 할 일이 있어. 희망을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끝까지 싸웠던 이들을 기억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멈춰선 안 돼. 마지막 희망을 깨워 돌아설 수 없다면 앞으로 나가겠어.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영화 화양연화와 함께합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서로의 배우자들과 그들이 같아졌습니다. 리체는 이 모순이 너무 힘듭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모아는 멀리 싱가포르로 떠나 이 모든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시간이, 거리가 해결해 주리라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기나 연습이 아닌 진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배표가 한 장 더 있다면 나와 같이 가겠느냐고. 화양연화는 만나야만 하는 인연만큼이나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기억되는 작품